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특집 투자의 정석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김술지입니다. 자, 광복절을 맞아서 여러분들의 계좌에도 광복을 찾아드리기 위해서 2부도 부지런히 달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참여 방법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 전화 2대 02786-102-1023번 2대 전화 마련이 되어 있고요. 전화가 조금 불편해요 하시면요. 저희 문자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013-3366-8200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저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머니투데이 방송 검색을 하시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오늘 여러분들의 고민을 또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참여 방법 화면으로 정리하고 금방 돌아올게요. 네, 투자의 정석 2부는요. 저희 또 든든한 두 분과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상 의원님, 박혜석 의원님과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저희 방송의 슬로건이 네. 시장은 쉬어도 투자는 쉬지 않는다라는 거 알고 네. 계셨나요?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네, 오늘 또 전문가님께서 쉬지 않고 또 전략 세워주신다고 하시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셔야겠죠. 자, 먼저 위원님들과 함께 한 분씩 전략을 살펴볼 텐데요. 최근 국내 증시 지난주 조정 이후에 그래도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확인하고 가야 할 데이터들은 많이 남아있지만요. 금리 인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고요. 우리 하반기 전략 세워봐야겠죠. 자, 먼저 이재상 위원님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위원님, 간밤에 또 CPI가 좀 좋게 나왔어요. 우리는 이제는 안도를 해도 되는지, 우리가 이 안도하는 흐름 내일부터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나라가 이제 광복절이다 보니까 오늘 하루 시장이고요. 이제 내일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이제 금요일이다 보니까 내일은 또 오후 들으면 또 불안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최근의 흐름 자체가 한번 이제 강하게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올라오는 종목과 올라오지 못하는 섹터들을 갖다가 우리가 좀 선별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CPI가 예상치에 부합해서 나왔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이제 목표치에 어느 정도 도달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시장이 좀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벌써 이미 PPI가 이미 방점을 찍고서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은 원래 이제 상승폭도 좀 둔화돼 있고 또 반등폭도 둔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지난 블랙먼데이 때 한번 급락을 맞은 이후에 지금 어느 정도 반등을 주고는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어떤 섹터를 우리가 매매를 해서 과연 수익을 거둘 수 있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런 반도체 섹터들이 일일이 하나씩 올라오는데,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등폭에 비해서 거기에 따르는 이제 소부장 쪽은 반등폭이 늦기 때문에 그런 쪽보다는 요즘에 움직이고 있는 바이오라든지 제약 쪽 섹터, 강한 쪽 섹터를 공략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제 미국 대선이 11월 달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블랙먼데이 같은 그런 한번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항상 이 시장의 경계감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다음 달에 금리 인하가 나왔을 때 금리 인하 폭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금리 인하가 나오면은 오히려 이게 호재라고 받아들일지, 아니면 금리 인하가 됐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재료 소멸로 봐서 또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에 맞춰서 우리가 좀 대응을 잘 하셔야겠다.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1357명 정도가 입원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다 보면은 경제활동이 좀 위축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 국가에서 마스크를 적극적으로 이제 착용해라 이런 내용까지 조금 전에 나온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이런 코로나라든지 이런 전염병에 관련된 거, 그리고 WHO에서 원숭이 두창, 이제 엠폭스죠. 엠폭스를 비상사태를 선언했는데, 그런 것들도
대륙별로 어느 정도 확산이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는 좀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좀 종목별 대응 그리고 섹터별 대응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막상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여전히 변동성은 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좀 기민하게 시장 전략들을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 유망주도 기다리고 있는 거 아시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박혜석 위원님과 함께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자, 위원님, 저희 어제 뵌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뵈니까 또 너무 반가운 것 같습니다. 자, 위원님, 오늘도 쉬지 않고 전략 세워주신다고 했는데 하반기 전략 궁금해요. 예, 하반기. 여러분들이 좋으면 좋겠는데 올해 시장은 여러분들 차별화장이에요. 차별화장 속에서 이제 급락했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을 때 올라갈 때는 하지 마라 이야기했고 오히려 빠졌을 때는 갭을 메꾼다는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PPI, CPI 이야기 나오면서 지금 이제 하지만 제가 그랬죠. 시장은 많이 빠질 때가 호재입니다. 그리고 많이 오를 때가 악재고요. 근데 이제 올해 시장은 차별화 속에서 급락장이 나왔고 올해 시장 지금 하반기 때 어떻게 할까? 만만치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들한테 2024년도 올해 시장 쭉 갈 때도 여러분들 개인분들이 힘든데 이러고 급락해놓고 움직였는데 과연 좋을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좋게만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게 여러분 빠질 때는 제가 괜찮다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저점 매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도 했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도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제가 MTN에서 주도주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주도주란 자체는요. 한 번 주도주는 영원한 주도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2022년도 9월 28일 날 삼성전자 추천할 때는 그때는 주도주가 될지 어쩔지 몰라요. 근데 치고 갔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조선주, 금융주, 자동차 근데 여러분 조선주 빼놓고 다 빠졌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 이번에도 봤지만 어제도 보면 엔비디아 또 올라왔더라고요. 여러분들 엔비디아 끝났다 뭐 시장 끝났다 그러면 여러분 주시장 다 끝난 거예요. 이게 왜냐면 주도주란 자체는요. 그들이 끌고 가요. 지금 시장 여러분들을 어찌됐든 2023년부터 끌고 간 것은 반도체예요. 여러분들 봤을 때는 반도체가 밑에 있을 때 그때 못 살지 몰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끌고 간 시장입니다. 이게 반도체가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끌고 갔던 시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부분이에요. 시장 볼 때 반도체가 끝났다. 그러면 시장 끝나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2021년도 꼭지 칠 때 네이버 카카오가 주도주였습니다. 주도주는 매번 탄생한 게 아닙니다.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게 주도주예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때 가끔 볼 때 PPI, CPI 이야기 나왔을 때 어쩔 때는 매달 나오잖아요. 매달 나오고 고용지표 나오고 하는데 어쩔 때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보시고 하지만 결론은 많이 빠질 때는 올라오고 지금 구간도 여러분들 갭을 지금 다 메꿔 가고 있죠. 그리고 어제 우리 앵커님하고 같이 이야기했을 때도 지금 시장 한 번 더 줄게요 하면서 21선을 돌파할 거라고 이야기했고 이게 여러분들 종목 중에서 갭을 메꾼 종목도 있고 갭을 못 메꾼 종목도 있을 겁니다. 그 종목들은 올라올 것이고요. 갭을 메꾸고 전고점까지 한 것들은 좀 흔들릴 수 있을 것이고 저는 2024년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개인분들이 쉽게 버는 장은 여러분들 제가 말했던 2022년도 9월 28일 이야기했고 그 전에 말한다면 8월달 전어장사 이야기할 때 그때가 여러분들 하는 데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물어볼 수 있죠. 우리 시장님들이 아니 그러면 미국 시장 신고가인데 우리나라는요. 여러분들 지금 구간은 금리 인하 기대감에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제 금리 인하 거의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냥 다 하고 있고 이 이야기 속에서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해라 하면서 이렇게 지금 급락을 하는 상태. 블랙먼데 이미 시작했잖아요. 근데 빠진 상태에서 그냥은 안 빠져요. 올라올 겁니다. 종목마다 약간 여러분들이 그거 생각하시면서 약간 매매랑 같이 지금은 홀딩 구간보다 매매랑 같이 하면서 주도주들이 계속 살아있는가를 체크하시고 반도체 끝나면 시장 여러분들 빠진다는 것까지 꼭 기억하시면서 반도체가 있기를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도주가 하반기에 다시 한번 되살아날 수 있는지 흐름을 체크를 해보시고요. 매매를 병행하면서 그동안 손실폭을 좀 만회하는 전략들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추가적인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하반기 우리들 계좌의 수익을 책임져줄 섹터를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재상 위원님, 네. 혹시 주목하고 계신 섹터 있을까요? 주목하고 있는 섹터요. 제가 이제 2, 3개월 전부터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게 바로 바이오 제약입니다. 바이오 제약들이 이제 과거에 이제 코로나 시절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다가 지금 현재 많이 내려오는 상태인데 그 구간에서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섹터들이 바로 이제 바이오와
진단 키트 이런 쪽의 섹터들인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까지 확산되면서 이제 진단 키트가 바이오에 거의 방점을 찍는 듯한 이제 그쪽 섹터까지 올라오면은 이제 바이오 제약 쪽은 거의 다 올라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상승한 것도 있지만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금리 인하의 그런 수혜주가 바로 제약 바이오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특히나 지금 제약 바이오 중에 선별적으로 올라오는데 그 선별적인 상승은 거의 펀더멘탈이 받쳐주거나 또는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회사 그리고 실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회사에서 굉장히 강한 그런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움직였던 그런 종목들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살펴볼 종목은요. 자,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티스가 이제 어제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최근에 이제 바닥권이 1,450원 정도에서 지금 3,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4월 달에 고점이 이제 4,500원대였는데 이 회사는 최근에 이제 215억의 유증을 실시했는데 유증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고 이 자금을 지금 연구개발비에 바로 투입을 할 거기 때문에 폐섬유종이라는 그런 질환이 있는데 이건 이제 식이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임상을 했을 때 임상할 때 필요한 그런 환자를 모으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 폐섬유종에 대한 임상에 필요한 그런 환자를 마무리를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임상에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겠고요. 이 임상이 내년 초에 임상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게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은 조 단위의 로열티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티스는 아직도 여러분들이 공략하기 수월한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다음은 이제 유틸렉스인데요. 자, 유틸렉스 같은 종목들이 아직까지 이제 바이오 종목 중에서 아직 바닥에서 많이 안 오르는 종목이고 어제 이제 반등을 다시 시작을 했는데요. 자, 유틸렉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형암 CAR-T 치료제를 갖다가 개발하고 있는데 정부 지원 사업에도 선정이 됐고요. 바이오 챌린저 사업.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바이오 챌린저 사업이라는 거는 어떤 그런 테두리 안에 못 들어오는 그런 바이오들을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서 연구 개발에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여기에도 선정이 돼서 최근에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페트로인데요. 뭐 페트로는 여러분들 이 비만 치료제, 뭐 미국의 비만 인구가 1억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런 비만 치료제들이 우리가 몇 가지가 있죠. 인벤티지랩이라든지 한국 BNC라든지 이런 페트로인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많이 오른 상태에서 최근에 조정을 한 3주 정도 받았는데 이제 바닥을 잡고 다시 상승하려고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이제 바이오에서 공략하기 좋은 종목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코로나 진단 키트 하면 이제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이제 SD 바이오센서입니다. SD 바이오센서는 우리나라 매출이 가장 큰 회사입니다. 이제 시젠보다 매출이 한 2배 정도 되고요. 그리고 코로나 시절에 2조 9천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던 그런 회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수출량이 굉장히 많은데요. 로시에다가 제휴를 맺어서 로시에서 거의 1조 원대를 팔아줬던 그런 회사다 보니까 앞으로 만약에 이제 코로나가 확장됐을 때 우리가 편의점이나 뭐 약국이나 이런 데서 코로나 진단 키트를 많이 활용을 할 텐데 SD 바이오센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PCR 키트와 그런 간이 검사 키트가 둘 다 존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매출이 굉장히 성장률이 돋보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이는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음 종목은 미코바이오메드입니다. 자, 미코바이오메드는 얼마 전에 이제 엠폭스가 WHO에서 비상사태가 걸렸는데 이제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뭐 녹십자 MS라든지 미코바이오메드라든지 이런 몇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이제 미코바이오메드는 코로나 진단 키트도 WHO에다 납품하고 있지만 거기에 이런 엠폭스와 관련된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엠폭스와 관련된 종목들이 다음 주에 또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미코바이오메드 여러분들이 이 아프리카에서 다른 대륙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추세를 여러분들이 지켜보면서 공략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반기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게 봐야 하는 키워드라면 바로 금리 인하가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수혜주로서 우리 바이오 종목을 관심 있게 보자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관련 종목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 유틸렉스, 펩트론 그리고 SD 바이오센서까지 흐름 체크하시면서 전략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잠시 후 탑픽도 저희가 좀 숨겨두고 있으니까요. 잠시 후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박혜석 위원님과 함께 하반기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너무 많은 종목들이 빠졌다. 어제 전략을 통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그럼 저가 매력도가 있는 섹터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새로운 거 지금 새롭게 안 좋은 부분인데 배터리 사고가 있어서 네. 정나지고 그래서 그쪽이 새로우니까 주식은 어떤 건지 새로운 거 자체를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배터리 폭발 관련해서 여러분들 어찌됐든 정부에서 전기차 배터리 정보 자발적 공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죠. 그리고 화재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전기차는 여러분들 어찌됐든 그대로 가는 쪽이니까 지금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했을 거예요. 내연차 훨씬 불 많이 납니다. 근데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몇 대 불이 안 나도 워낙 많이 나고 그리고 전기차 때문 아니라 내연차도 불 나면 여러분들 붙고 그래요. 옆으로 계속 옮겨 다니고 하는데 어찌됐든 첫째적으로는 여러분들 벤츠 회사가 안 좋은 배터리를 쓴 게 잘못된 거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어찌됐든 제가 여러분한테 2차 전지 같은 경우 지금까지 여러분들 LG 엔솔도 마찬가지 2차 전지 시장 이번에 급락에서도 안 빠졌죠. 이미 다 빠져서 이게 여러분들 하나의 또 팁이 되겠죠. 이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주도주지만 제가 뭐라 했어요. 이거는 매매랑 같이 해야 한다. 왜? 살 때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2022년도 9월 28일 날 제가 삼성에 추천한 것처럼 이렇게 바닥권에 있을 때 중장기 투자. 근데 주도주에도 많이 올랐을 때는 여러분 매매랑 같이 그냥 홀딩이 아닌 거예요. 2차 전지도 여러분 꼭지 있을 때 제가 뭐라 했어요. 매번 이야기하지만 신고가에서 꼭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신저가에서 바닥 나온다 했어요. 근데 전기차도 마찬가지, 2차 전지도 마찬가지 끝난 테마가 아니고 계속 이어진다고 했죠. 근데 대신 꼭지에 있는 게 아니라 바닥에 있어요. 근데 지금 시장이 바닥치고 가는 장이 아니고 빠졌던 장이 아니에요. 2022년도 같이 그렇게 빠졌던 장이 아니기 때문에 2차 전지 단발적이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게 힌트죠. LG 엔솔 같은 경우는 이번에 여러분 봤을 때 오히려 2차 전지는 저점 깨질 때 오히려 사는 거다. 원래 이 저점 깨지면 사는 게 아니라고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오히려 물리바에는 반도체 사지 말고 그쪽으로 해라. 한 것처럼 지금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배터리 부분에 호재가 있지 않을까 호재 쪽으로 생각하고 이제 개별 테마도 엮여 있기 때문에 전력선통신 PLC 이쪽 한쪽 탑재한다 하니까 이 점 생각하시고 그 관심 종목으로는 그리드 이주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에너지 플랫폼 업체예요. 근데 전기 사유자 전략과 전기를 전력 시장에 피하는 수요 관리 있죠. 이 서비스 업체 매출 비중이 높고 국내 1위 기업이기 때문에 그쪽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고 그리고 급등주 패턴이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 지금 급등주 패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락 추세 돌파하고 나서 모양 만들거든요. 그 대신 제가 이런 테마를 알려줄 때 이거는 여러분 테마 쪽이잖아요. 여러분들 조선주를 이야기했을 때 조선주가 계속 갔던 이유 2022년도 오히려 시장 하락할 때 사라. 까지 이야기하고 간 이유는 실적이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단발성으로 보면서 새로운 테마이기 때문에 매매를 못 하신다. 안 해도 돼요. 그까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IM텍이 있습니다. IM텍 같은 경우는 전기차, ES,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전력 제어용 스위치 개폐하는 쪽이거든요. 2차 전지 배터리 필수적으로 탑재되는 EV, 릴레이 쪽 그쪽 관련주니까 여러분 주요 매출 삼성, SDI, LG 엔솔, SK 이노베이션 이쪽에 있으니까 보시고 IM텍도 마찬가지죠. 단기적으로 급등했다가 단타 칠 수 있는 매매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 추세 돌파하고 나서 240선 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손수들이 매매할 수 있다. 초보분들은 하지 마라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빛 레이저거든요. 한빛 레이저 같은 경우는 산업용 레이저 관련 기계 제조업체입니다. 2차 전지 자동차, 전기차, 생산용 레이저, 가공 전비 하는 주력 생산하는 기업인데 고출력 산업용 레이저 기술을 최초로 국산화한 데 성공했던 회사거든요. 근데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쭉 하락했대. 여러분들 신규주 매매했을 때 그리고 우리 앵커님하고 내시보로 할 때 보면 신규주를 매매할 때 저점 깨지면 던져야 하는데 저점 안 깨질 때 계속 이거 같은 건 계속 지금 빠졌잖아요. 많이 빠지고 턴됐을 때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절 잡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신규주 매매할 때 저점 깨지죠. 이런 주식을 계속 하는 게 아니라 기다렸다. 그 대신 어느 정도 엄청나게 빠지고 나서 쭉 빠졌잖아요. 그리고 턴되려고 하니까 손절 잡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지금 새로운 테마, 지금 이슈가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매매를 할 줄 아는 사람들만 간단하게 매매하시도록 하셨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시장은 항상 새로운 걸 좋아하기 마련이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만 전기차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반응이 좀 뜨겁습니다. 다만 좀 초보자분들은 조금 위험하실 것 같으니까요. 관련 종목 그리드 위즈 YM텍 한빛 레이저 나는 조금 단기적으로도 대응이 가능해요 하시면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러 저희 금방 돌아올게요. 네,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저희 첫 번째 전화 연결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연결 잘 되셨고요.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SG 네, 매수가 비중은요? 3,200원에 매수했는데요. 네.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100%. 100%요? 예. SG 3,200원에 100% 최근에 매수하신 걸까요? 예, 어제 매수했는데요. 시청자님 지금 조금 소음이 발생을 해서요. 지금 TV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자, SG 3,200원의 비중이 100%세요. 여기서 그대로 홀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 이재성 의원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제 이제 100% 이 비중을 실으셨는데, 예. 자, 이제 이 SG라는 회사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예? SG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예. 그러세요? 뭐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뭐 SG가 바닥에서 이제 올라올 때부터 부각이 됐던 것이 우크라이나에서의 재건, 또 우크라이나에서 재건에 필요한 그런 어떤 그런 아스팔트를 깔 수 있는 그런 아스콘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우크라이나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죠. 그러니까 거기서 아스콘을 직접 제조할 수 있는 회사가 유일하게 이제 SG라는 회사고요. 최근에 이제 60년간 부지를 갖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스콘 공장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어떤 휴전이라든지 종전이 됐을 때는 분명히 수혜를 입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는 전쟁 중인데 계속해서 폭격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재건에 신경을 써야 될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 작년에도 재건주가 굉장히 많이 움직였었는데 결국은 재건을 언젠가는 할 것이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슈가 하나씩 붙을 때마다 거기에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최근에 이 SG가 움직인 거는 트럼프랑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랑 통화를 하는 내용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됐을 때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낸다 이런 게 기본 전제고요. 거기에 맞춰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한 것도 마찬가지로 휴전을 하자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휴전이 됐을 때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이런 아스콘을 제조하고 있는 SG가 굉장히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대선 판도를 보면은 해리스가 굉장히 앞서고 있고 앞서는 쪽에 추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가 경합권이긴 하지만 1% 정도 밀렸다는 그런 여론조사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와 관련된 트럼프 대선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지도가 떨어지거나 대선에 좀 불리한 그런 방향 쪽으로 흘러간다고 하면은 SG가 상승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바닥에서 1,200원에서부터 지금 4,000원 고점까지 올라왔는데 뭐 대략적으로 보셔도 거의 뭐 2배 이상 올라온 거고 그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선생님께서 높게 사셨다, 뭐 낮게 사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사셨던 간에, 그러니까 높은 데 샀던 아니면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사셨던 간에 만약에 높은 데 샀을 때는 우리가 대응을 더 빨리 해줘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전제가 깔리죠. 그러니까 SG가 최근에 보면은 이제 7월 달에 바닥권에서 올라왔는데 처음에 바닥권에서 못 사셨지만 지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바로 어제 매수를 하셨는데 예, 일단 어제 강한 매수가 들어오다가 다시 음봉으로 바뀌면서 밀렸기 때문에 약간은 불안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00% 비중을 들어가셨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서 이제 조금 밀렸을 때는 좀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점을 잡을 때 2,800원 이하로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2,800원 정도에서 지지가 어느 정도 받쳐주고 더 이상 밀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거기서는 좀 물량을 어차피 100%를 넣으셨기 때문에 좀 추가할 수 있는 어떤 자금이 있다면은 추가도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2,800원 이하로 밀리기 시작하면은 뭐 아쉽지만 전체 자금을 다 넣으셨다고 하더라도 좀 비중을 전략적으로 분할로 좀 줄여서 2,800원 이하에서는 좀 대응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일단 뉴스에 굉장히 민감한 종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도가 좀 떨어진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은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뉴스에 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우선 첫 번째로 기억을 해보셔야 되는 게 SG는 트럼프 관련 수혜주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내용들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자리에서 2,800원 지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여건이 되신다면 비중 확대도 괜찮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 보고 나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다음 전화 연결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신라 고생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네.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예, 쌈지 엔터인데요. 네. 매수가 제가 비중은요? 반토막이 났는데 지금 네. 추가 매수해도 될까 싶어서 여쭤보려고요. 매수가 비중은요? 22,800원에 20%인데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AMG 엔터 매수가 네. 22,800원에 20%. 비중이 네. 좀 많으세요. 지금 비중 확대 그 의향도 있으신데 지금 자리 네네. 괜찮은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 자, 위원님 지금 비중 확대를 해서 매수 단가를 낮춘다면 탈출 가능할까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종목이. 어찌했을까 모르겠어요. 어떡하죠? 그래도 그러니까요. 대응 방법 세워주세요, 위원님. 시청자 안녕하십니까? 네, 신라 고맙습니다. 이 종목 혹시 뭐한 회사고 재무제표나 한 번이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재무제표는 안 좋은데요. 예. 이게 하반기에는 좋은 이슈가 조금씩 나오길래 손 놓고 있었는데 그래서 추가 매수를 여쭤보려고요. 봐봐요. 이슈가 네.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회사가 적자고 자본 잔식까지 했던 회사예요. 똑같은 회사라면 이거 애니메이션 전문 기업인데 똑같은 회사라면 내가 자본 잔식도 안 하고 자본 잔식이 뭐예요? 정가가 있다고 내가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났을 때 우리 시청자님이 정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몰라 정가가 있는 사람하고 사귀겠는지 아니면 만나겠는지 아니면 아무 순수한 사람하고 만나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기업이 모멘텀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적이 차곡차곡 쌓였을 때 하는 주식이 더 안전하겠죠. 근데 이 회사는 모멘텀만 있고 자본 잔식 그전에 자본 잔식도 있었고 실적도 적자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시청자님 이야기한 대로 모멘텀만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이 계속 저점을 깨고 빠지고 있고 반토막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회사는 내가 추가 매수해갖고 나올 게 아니라 하나 팁을 드릴게요. 좋은 기업에 차라리 이걸 그대로 놔두고 이걸 손절 못하겠다면 그대로 놔두고 좋은 기업에 지금 시장이 빠지면서 많이 좋은 종목들이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런 종목을 사서 번 돈으로 상계 처리를 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여기를 했을 때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모멘텀만 따지고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는 손절도 못하고 가지고 왔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네. 이 종목을 매매했을 때 과연 추가 매수했을 때 그리고 밑에 있을 때 이미 올라오고 지금 저항 구간이에요. 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싶으나 기업 자체가 참 주식이 모멘텀으로만 올라가면 좋은데 모멘텀 있는데 실적이 없는 회사들은 빠져요. 왜 삼성전자가 최고 주식이고 왜 유한양행 같은 경우 제약바이오인데 제약바이오도 그렇게 나쁜 주식이 많은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 왜 계속 갈까요? 지금까지 상장에 적자도 없고 계속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눌리면 가고 눌리면 간 거예요. 이거는 신규주인데
신규주인데 기술적 분석이라도 좋아야 하는데 모멘텀에 있고 차트도 망가졌고 저점 깨지고 이번에 6월 25일 날 저점 깨고 지금 반등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청자님이 제가 막연하게 좋은 이야기만 해갖고 아 이거 가겠습니다 했을 때 우리 시청자님 돈이잖아요. 제 돈이 아니라. 근데 내가 이런 거 따끔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러 시청자님은 계속 주식을 할 것이고 계속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봤다 하면 적자 있는 기업보다 적자 안 한 기업을 하면 좋겠고 저는 제 원칙이 있거든요. 제가 20년 넘게 주식을 하면서 상장 폐지된 주식을 단 한 종목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원칙이에요. 자본 자식 한 주식, 적자가 유지되고 있는 주식, 이 주식은 안 건들고 많이 건든다면 단기 매매, 저점 깨지면 손절하고 그런 매매를 합니다. 오늘 8.15 간복절 때 지금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하면 좋은데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우리 시청자님이 새로운 걸 알았으면 좋겠고 좋은 주식도 많은데 2,000 종목 넘게 많은 종목인데 굳이 안 좋은 종목을 하는 것보다 좋은 종목 그래야지 계좌가 늘 것이고 우리가 팽생하는 주식이니까 계좌가 늘기를 바라서 이런 말을 하니까 일단은 이거는 들어줄 때마다 비중 축소하시고요. 다른 주식 비중 축소를 못 하겠다면 그대로 가지고 있으시고 딱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 종목을 매매해서 하나 다른 종목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사서 500을 벌었어요. 500 번 걸 이거를 그대로 빼버리면 내가 500만큼 번전에 나온 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상계철이에요. 그 점 생각하시고 이 종목은 들어줄 때마다 비중 축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의 또 기회 비용을 고려를 해서 굉장히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구간에서 반등 줄 때는 비중 축소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히려 조금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해서 그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이 손실폭을 좀 줄여가는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힘들시겠지만 힘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지금 종목 상담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참여 방법을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전화 2대 02786-102, 1023번 2대의 전화 있고요. 문자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팅창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머니투데이 방송 검색을 하시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금방 돌아올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죠. 두 위원님들의 유망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재상 위원님, 바이오 종목을 좀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좀 우리가 공략해 볼 만한 종목 있을까요? 네. 바이오 종목은 이제 공략할 종목이 이제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좀 선별해서 가져온 종목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신 HLB입니다. 자, HLB를 가지고 나온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최근에 보면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오른 상태였고 그 과정에서 이제 마지막 진단키트 쪽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HLB를 가지고 나오게 된 계기가 HLB는 우리가 작년 12월 달부터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고 최근에 이제 5월 달에 급락은 FDA에서 재신청을 요구했기 때문에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때 당시에 이제 45,000원에서 지금 거의 10만 원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100% 이제 반등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7월 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해서 조정을 가지고 있는데, 자, HLB의 특징은요, 이제 재신청을 FDA에다가 재신청을 하는 그런 구간이 임박했기 때문이죠. 재신청 구간이 이제 9월 달로 예정이 돼 있는데 9월 달에 재신청을 했을 때는 당연히 일정상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시장이 급락이 나왔을 때도 큰 하락이 없이 박스권을 유지했고 최근에 뭐 4거래일 연속해서 지금 양봉을 띄웠다시피 고점을 돌파하러 가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이 종목이 바로 돌파는 안 나올 것이고 그리고 재신청이 임박했을 때 서서히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우리가
만약에 FDA 재신청을 한다고 하면은 미공개 정보이긴 하겠지만 누군가는 먼저 알 것이고 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누군가는 매수가 들어올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급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그 포인트가 바로 서서히 오고 있지 않나 이런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 달에 FDA 신청을 대비해서 지금 이제 미리 선추매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 이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그 리보세라닙이 이제 우리가 항암제로서 굉장히 그 효과를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 이제 암세포 혈관을 억제하는 겁니다. 혈관을 갖다가 억제해서 기존의 항암제와 같이 병용했을 때 굉장히 큰 그런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 지금 이제 클래스 1 만약에 이제 이 보안 사항이 클래스 1에 속한다고 하면은 9월 달에 신청하고 바로 11월 달까지 결과가 나오게 되겠고요. 클래스 2가 된다고 하면은 아마 5, 6개월 정도 또 지날 겁니다. 근데 이 시간과 상관없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9월 달에 FDA 신청이 들어갈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 꼭 필요하다. 일단 이제 기존의 그런 22.1개월 정도의 생존 기간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23.8개월의 결과까지 이번에 신청할 때 같이 제출할 예정이고요. 최근에 이제 결과를 보면은 담낭암이라든지 난치병, 그 담낭암은 굉장히 난치병에 속하고 있고요. 뭐 난소암이라든지 이쪽에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이 많이 안 오른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해서 우리가 목표가를 설정을 할 건데요. 일단 목표가는 12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대략 한 7만 원? 네, 그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재상 위원님은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HLB를 공략해보자라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리보세라닙 결과 확인 전에 선제적으로 공략을 해보자라는 게 포인트였고요. 목표가는 12만 원, 손절가 7만 원 잘 체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박혜석 위원님과 함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자, 위원님 이런 일도 발생하면 안 되지만 이제 시장은 또 새로운 걸 좋아하잖아요. 우리 배터리 폭파 방지 섹터 내에서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지금 추천주 이야기한 건가요? 네. 종목 추천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 말고 한국화본 가져왔거든요. 여러분들 LNG성 운반선형 이거 단열, 판넬, 탄소 섬유 생산한 업체인데 여러분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올라서 실적이 되고 그리고 산업 현재 2단계 수출 수입 수출구 도시 다발적으로 좋게 움직이고 여러분 봤을 때 제가 주식을 이야기했을 때 어떤 종목이든 실적이 되는 거를 가장 중요히 생각하거든요. 그 점 생각하시고 이 종목은 여러분들 어찌됐든 지금 조선 기자재 쪽도 포함되는데 LN선 평균 성과가 2026까지 점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조금 이따 차트를 보여줄 건데 이거는 꼭 손절 잡고 해야 하는데 이치 자체가 높게 있는데 이런 장에서도 버티고 있다는 자체는 우리가 손절을 잡고 제가 여러분한테 꼭 이야기할 때 이치가 높은 이치에 있을 때는 꼭 손절 잡죠. 보시면 길게 볼 때 엄청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보시면 이렇게 안 좋은 장에서도 지금 고점에서 박스를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기업 분석을 보시면 제가 여러분한테 종목 줬을 때 이런 재무제표를 보라겠죠. 재무제표 보면 올해도 실적이 늘죠. 실적이 늘어나고 하고 있고 조선주 같은 경우 여러분들 왜 바닥에서 제가 여러분 추천해갖고 올라갔을까요? 수주가 됐고 실적이죠.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실적이 가장 우선적이니까 그 점 생각하시면서 지금 보면 이렇게 고점에서 위아래로 흔들면서 약간 박스를 그리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쭉 하니 움직이고 있죠. 우리가 손절만 잘 잡고 하시면 되겠고 손절 못 하신 분들은 이거 건들면 안 되고요. 매수가는 시초가부터 매수하면 좋겠고요. 목표치는 여러분들이 한 14,000원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은 10,000원 잡겠습니다. 그러니까 10,000원 잡아도 여러분 저점 안 깨면 저점 구간이 이쪽 구간이 한 9,100원이에요. 9,100원이 안 깨지면 되지만 지금 이치 자체가 높은 위치에서 하기 때문에 꼭 손절 잡고 실적되는 주식 한번 노려보시라고 가져왔으니까 매매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네, 역시나 첫째도 실적, 둘째도 실적, 우리 실적 모멘텀에 주목을 하면서요. 한국 카본을 유망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잘 체크하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위원님들의 종목 화면으로 정리하고 저희 금방 돌아올게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자 상담이 굉장히 많이 도착을 했는데요. 저희 첫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삼성전기 볼까요? 16만 원에 25%입니다. 이 정도 가격대라면 조금 매수 단가까지는 기다려 볼만 한지 궁금한데요. 저희 이재상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자, 위원님 최근 그래도 반등을 해주려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홀딩해 볼까요? 삼성 관련주 중에는 이제 삼성바이오를 빼면은 거의 종목들이 이렇게 우리가 수익 내기가 어려운 좀 까다로운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삼성전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올랐었는데 그때가 바로 이제 7월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블랙 먼데이 지난주 월요일 날 그런 급락이 나왔었던 그 시점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를 우리가 관건으로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이 종목이 강하다 약하다를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기를 보시면은 이 블랙먼데이 금요일 날의 고점을 넘지를 못하고 있죠. 넘지 못하고 탄력이 죽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비교해서 보여드리자면은 삼성전자와 삼성전기가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였는데 삼성전자는 이 블랙먼데이 고점을 넘어섰죠. 물론 뭐 많이 넘어서진 못했지만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블랙먼데이 고점을 넘어서지 못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기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HB솔루션 뭐 이런 종목들도 저점을 깨고 나서 워낙 그 블랙먼데이 이전부터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블랙먼데이 고점을 못 넘어서고 있다. 뭐 HB솔루션뿐만 아니라 뭐 HB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블랙먼데이 고점을 못 넘어서고 있는데 우리가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봤을 때 이 블랙먼데이 기점을 해서 넘어서지 못하는 것들은 일단 탄력이 죽어 있고 굉장히 강하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삼성전기가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안 좋은 회사는 아닙니다. 뭐 매출이 계속해서 꾸준히 늘고 있고 영업이익도 계속 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최근에 수급 자체를 보면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의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은 당연히 매도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일단 탄력을 받고 여기서 아마 매수하신 구간이 16만 원, 16만 원에 25%를 사셨는데 16만 원 돌파를 하기가 좀 버거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탄력이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손절 라인은 13만 5천 원을 기점으로 잡으시고요. 13만 5천 원을 기점으로 반등이 나왔을 때는 16만 원, 네, 그 정도 아마 매수가가 16만 원이신데 16만 원 정도 반등했을 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큰 기대보다는 이런 종목들은 아마 외국인들과 기관의 수급이 돌아왔을 때 그때 매수하시는 게 제일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기는 지금 구간에서 기대 수익률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우리 손절 라인 13만 5천 원 이 자리를 지켜주는 여부가 상당히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지켜낸다면 매수가에서는 우리 좀 정리하는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할게요. 시프트업 보겠습니다. 매수가가 7만 200원에 비중이 꽤나 많으시네요. 27%입니다. 이 정도라면 전거래일에 지금 두 자릿대로 빠졌거든요. 원래는 수익권이셨다가 지금 손실로 돌아선 상황인데 어떻게 홀딩해 볼까요? 시프트업을 제가 이제 분석을 좀 해보니까 조금 무리수가 좀 있는 종목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한 걸 보니까 2분기 영업이익이 49%나 상승을 했는데 이 회사가 이제 공모가가 6만 원이었고 전일 시총이 4조 5천억입니다. 굉장히 크죠. 작년 매출이 1,686억인데 우리가 NC소프트랑 꼭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NC소프트가 작년 매출이 1조 7천억. 그러니까 이 지금 시프트업보다 NC소프트가 매출이 10배가 높습니다. 그런데 시총은 얼마냐면은 NC소프트가 4조 원. 그리고 지금 시프트업이 4조 5천억. 매출이 10분의 1 작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총이 훨씬 더 크다는 거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이 종목이 고평가라는 게 바로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오히려 어느 정도 반등을 기다리지 마시고 빨리 매도하시고 빠져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지금이라도 좀 손절을 해서 손실폭을 최소화하자라는 전략이었습니다. 조금 힘드시겠지만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힘내시고요. 저희 이제 박혜석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JENTC가 상담으로 들어왔는데 매수가가 23,000원에 비중이 굉장히 많으세요. 40%입니다. 실적이 너무 안 좋게 나와서 걱정이 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위원님 실적 중요하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예. 그대로 홀딩 괜찮아요? 전년비보다 실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회사고 올해 1,000억 정도 늘어날 거로 예상하고 유리기판 관련주고 그리고 이 패턴은 지금 23,000원이면 수익 나고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위치에서는 비중만 적으면 살 수 있는 구간이고 유리기판이 관련주는 이 종목이 이제 많이 오른 게 좀 단점이죠. 단점인데 지금 구간에서는 또 들어줄 타이밍이니까 그 점 생각하시고 23,000원 홀딩 관점 그리고 수익 나고 팔 수 있으니까 지금 구간은 그 대신 이제 손절 잡으시고 매매하시면 좋겠고 그대로는 안 빠져요. 그리고 기업이 실적이 작년보다 엄청 늘어납니다. 작년에 285억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1,000억 정도 그리고 유리기판 사업이 계속 괜찮게 하고 있고 신사업 쪽에서 지금 괜찮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종목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올라갈 때 수익 챙기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매수 탄점은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거 하나 팁을 드리면 이렇게 23,000원에 샀잖아요. 시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빠지죠. 일단 손절 후 여기서 잡으면 더 좋은 거잖아요.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게 단점. 그리고 만약 비중이 없었다면 여기서 매수한다면 또 수익 날 수 있잖아요. 그 점 생각하시고 손절은 단기로는 비중 많으니까 안 깨지고 갈 것 같은데 17,000원 기준 잡으시고 하시면 좋을 것 싶습니다. 네, 17,000원 손절 라인 잡으시고요. 그래도 크게 걱정이 없다. 우리 매수가까지 오면은 수익 보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한 종목 더 빠르게 보고 오겠습니다. 노바렉스 볼까요? 매수가가 13,200원에 20%입니다. 노바렉스 흐름을 보니까 최근 재반등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라면 조금 홀딩해도 좋을까요? 13,200원이면 수익인데요? 수익이면 잘 팔으셔야죠. 지금 손실권이세요. 16,140원. 1,670원입니다. 노바렉스. 노바렉스. 네. 지금 현재 네, 노바렉스는 노브랜드 봤구나. 잘못 봤네요. 노바렉스예요. 노바렉스 다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13,200원. 그러면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13,200원이면 의외로 높게 샀대요. 주식을 살 때 여러분 높게 사지 마시고 일단은 지금 구간은 홀딩이고요. 단기적으로는 한 12,000원 정도가 걸릴 수 있는 구간이니까 거기서는 약간 조절 그리고 기다리면 길게 봤을 때는 올라갈 것 같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 관점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 종목이 잘 가려면 지금 이제 가격보다 너무 높은데 9,000원, 10,000원, 10,000원과 9,000원을 안 깨지고 단기는 9,000원, 좀 길게는 9,000원 생각하시면 거기가 안 깨진다면 매수가 있는 쪽으로 갈 거니까 그 점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올라갈 때는 비중 축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노바렉스도 이제 매수 단가까지 홀딩 해보자라는 전략이었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두 위원님들의 또 무료 방송이 오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위원님 이재상 위원님의 무료 방송 소개를 들어볼 텐데, 바이오 리더 리바이오와 함께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생방송에서 거의 3개월 동안 바이오만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 바이오들이 전부 다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또 HLB를 설명을 드렸는데 HLB 가지고 계신 분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 HLB에 대한 가격 사이클 그게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가 여러분들이 매수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그런 바이오 종목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공개 방송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후 8시부터 리바이오 위원님과 함께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박혜석 위원님의 무료 방송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하반기 때 시장이 여러분들 2024년도는 좀 여러분들이 이하를 흔들고 변동성이 있다고 여러분들 말했는데 지금 시장이 이렇게 빠졌고 블랙먼데이가 나왔어도 여러분들 우리 패밀리분들은 아무 이상 없고 그게 여러분들 올해 동해이라는 게 주식 선물이죠. 주식 선물하면 시장이 빠지든 어찌든 상관없이 여러분들 계좌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한테 공방 때 이야기할 테니까 오셔서 어떻게 하는지 내 계좌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장에도 주식 선물을 가득 챙겨주신다고 하시니까요.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두 위원님들과는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